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어제 하루 잘 쉬었습니다. 이번 주도 힘내서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10월 4일 화요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영국 세계 금융시장 혼란 부른 감세안 철회. 영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감세 정책을 3일 전격 철회했습니다. 재정 악화 우려로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민심과 여당인 보수당이 거세게 반발하자 백지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증시는 또다시 출렁입니다. 위기인데 위기의식 없는 게 진짜 위기. 경제 원로들 경고. 위기의 시기에 원로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패닉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체질 바꿔야 한다. 지금은 뉴노멀 시기, 과거 해법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생각하게 되는 점이 많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려 연 3%땐 소상공인 6만 명 추가 도산 위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기준금리가 연 3%로 인상되면 6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 도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 잘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레 완화에 도움, 미국 킹달러 요민할 것.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킹달러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낮춰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기에 미국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은 시장이 결정한 환율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원유 하루 100만 배럴 감산 검토. 오펙 플러스가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감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하락하던 원유에 약간의 희망이 보입니다.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외환위기 이후 처음. 현재까지 연간 누적 무역 적자는 288억 8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연간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국민 부담률 사상 첫 30% 돌파. 세금 부담률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 부담률이 올해 사상 최초로 GDP 대비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 부담률이 4.5%포인트 오르고 사회 보험료 부담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 부담률은 커집니다. 그래야 분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달부터 전기 가스요금 가구당 월 7,670원 오른다. 정부가 10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아워당 7.4원, 가스요금을 메가줄당 2.7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5.7%, 가스요금은 15.9% 오릅니다. 정부와 한전은 대용량 사업자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7에서 11.7원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차등을 둬서 인상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유럽은 올 겨울에 에너지 대란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경우 월 전기가스 요금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에요. 인상되는 요금은 부담스럽지만 세계의 현재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월 600만원 싱글 직장인 알고 보니 돈 이렇게 벌었다. 1인 가구라고 소형 오피스텔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없죠. 아파트 거주가 가장 많았고 중대형 평에 거주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리치 싱글의 시대인 듯합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야지 웃잖아. 계속 혼자 살락하는 거 아이가. 이들은 싱글의 장점을 잠시 누리고 싶을 뿐 단기간 안에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KB금융에서 인식과 현실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인 가구 대단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랜만에 신문 듣기라 기사가 많네요. 다음 섹터입니다. 부동산. GTX 붙자 집값 16억까지 치솟은 아파트 13개월 만에. 지난해 GTX 신설 호재는 지역의 매매가 급등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었죠. 그러나 올해 들어선 부동산 시장 냉각과 GTX 개통 지연 등으로 집값이 이전 최고가 대비 수억 원씩 떨어진 매매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재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격이 주도합니다. 6년 전 세운 철도 사업 90% 첫 삽도 못 떴다. GTX B, C 노선을 포함해 정부가 2016년 발표한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의 90%가량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도 뜨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제성 점검 없이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끼워놓은 선심성 철도 건설 약속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래서 착공해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눈덩이 5년 새 170조 늘어 금리 상승기에도 증가 추이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년 새 37% 늘어납니다. 2030의 대출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겁이 없는 건가요? 글쎄요, 2030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겠죠. 물론 이해도가 높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대출도 5년 만에 3.5배 늘었습니다. 유동성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섹터입니다. 증시, 나스닥, 코스피 올 하락률 22년 만에 최악. 지난 3분기까지 나스닥 지수 하락률이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IT 버블 붕괴 사태가 발생한 2000년 이후 1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하락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지금은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위기 속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미들 미 증시에 관심 뚝, 구글 검색량 급감, 수개월간 증시가 하락하자 투자 열기가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량은 트렌드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죠. 2020년 3월 코로나 첫 발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라 서학개미, 미국 주식 팔고 원화 환전 땐 양도세 인하,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할 때 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며 달러 부족 사태에 빠져 있으니 해외에 있는 달러를 국내로 갖고 오기 위한 고육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서학개미들이 돌아올까요? 삼성 반도체 매출 전망 32% 낮췄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도체 매출 전망을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에선 반도체 재고가 해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업황과 주가는 꼭 매치되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던 아시아나도 거덜날판 항공사들 초비상, 아시아나 항공과 저가 항공사들이 올해 3분기 말 자본 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공기 구매나 리스 과정에서 발생한 달러 빚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니 부담이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일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우리는 어제 휴장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0.71% 하락한 2155, 코스닥은 0.36% 하락한 672를 기록합니다. 코스피의 경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2137이나 2066선, 여기가 1차적인 타깃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저가가 2134 달성하면서 이 N값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2200 이하는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목표값에 있습니다. 오늘이 고점으로부터 33일째 지나는 변화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어떤 주가의 변화가 있을지, 현재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반전되는 모습이 나올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2.36% 상승한 11,229, S&P는 2.59% 상승한 3,678, 다우존스는 2.66% 상승한 29,490 기록합니다. 의미 있는 저가 라인에서 양봉으로 다시 돌린 모습인데요. 직전 저점을 지난 30일에 이탈했지만 다시 양봉으로 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이버전스가 등장했으니까 괜찮을까요? 네, 일단 12,300까지는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2.33% 올라서 1,700 수준 도달했습니다. 저점 찍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 직전의 매물대를 모두 돌파하는 상승 양봉이 나왔다는 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2.71% 상승한 19,570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쌓아왔고 거래량이 누적되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변동성이 터지면 어디로 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방을 보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어떻게 될지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4.58% 상승한 83.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양봉이 나왔고요.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렸듯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1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검토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산할 때까지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락하던 추세에는 무언가 변동이 살짝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10년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현재 3.643 기록하고 있고요. 기준선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전환 신호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이틀 진행되다가 길게 음봉 하락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5% 하락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재차 상승할 것이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일단 기준선 지지가 1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보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죠. 오늘이 하필 딱 구름대가 보이는 날이네요.
그 전쯤에 전환의 신호가 있었다 정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달러원 환율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0.58% 하락한 1,431원 수준인데요. 직전 고점을 확실하게 내려와야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아직까지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원화의 가치가 낮아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더 안 오르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 뭔가 출발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4일만 버티면 3일 연휴가 또 옵니다. 힘내서 잘 버텨봅시다. 오늘 하루 파이팅이고요. 10월 첫째 주도 잘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경보아파트였습니다.